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친절한 분이죠.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떻게 또 친절하게 풀어주실지. 지난 3월 10일 부산시가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오늘 이제 부산시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가 네네. 봐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년간 부산시 청년들의 활동과 자립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했고요.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문화, 복지, 그다음에 활력 참여 성장과 함께 청년 생활인구 확충 등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낮은 출생률과 함께 인구 유출 때문인데요. 그중에서 청년 인구 유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은 청년에 대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어야 하고 그렇게 다뤄져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2차 정책은 지난 1차 계획에서부터 지적되고 있는 1차는 지금 이제 박형준 시장 때가 아니고 그 전 이제 예. 시장 때였는데 그때 무슨 지적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지원 사업의 양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문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업으로 부산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산 청년의 실질적인 고민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근데 이런 내용이 이번에도 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저도 이제 청년 관련 좀 전문가들이나 청년 당사자한테 좀 물어보니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네네. 거기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개념 생활인구 그리고 청년 생활인구라는 애매한 해석과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게 과연 이 부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맞냐, 그리고 청년 지원이 맞냐. 나중에 또 한번 언급하겠지만 인구 정책이냐 관광 정책이냐 이런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거 시절이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네네. 예. 좀 이야기되고 수정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수많은 피드백들이 있어야 될 지금 그렇죠. 시기인데 예. 이게 총선 기간이랑 맞물리면서 예. 네, 뭔가 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미진한 점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네. 청년 인구와 생활 인구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청년 인구 감소와 유출과 관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네. 얘기 좀 해주시지. 먼저 청년 인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4년 올해 1월부터 2024년. 청년 예. 인구 범위가 바뀌었어요. 예. 원래는 34살까지였는데 지금 39살로 확대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기준으로 청년 인구를 한번 살펴보면 2013년에 107만 1,000명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2019년에는 94만 3천 명, 그리고 2023년에는 8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줄어드는 건 보이죠. 네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유출을 한번 보면요. 2018년에는 13,485명, 2021년에는 7,262명, 2023년에는 5,943명의 청년 인구가 순 유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지금 수도권, 서울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최근 이렇게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예. 그럼 생활 인구 개념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지역이 불일치되면서 등장한 개념인데요. 현재 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 부산도 이런 걸 도입하는 것이 좀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직장은 다른 지역에서 다니지만 토일 혹은 금토일 부산에서 지내는 분들을 부산 인구에 포함시키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예. 근데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거나 부산이 더 좋다고 판단되면 이주를 아예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생활 인구들이 또 유입을 가져오면서 부산의 인구 증가와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의 분위기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청년 기본 계획에서는 부산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청년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2023년 현재 청년 생활 인구가 6,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예. 청년 생활 인구가 6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인구가 4,500만. 예. 그리고 2028년까지 1억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봐도 이게 어떤 왜 이게 어떻게 의미인지? 가능하지 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유동 인구를 다 한 사람이 몇 번을 찍어도 그거를 포함을 시킨다면 네. 그게 숫자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라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엄청난 숫자죠.
예. 그래서 근데 6,500만 명의 근거가 어떻게 파악된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는데 예. 네네. 보통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는 여름 시절에 네네. 그 KT 기지국에 파악된 그 휴대전화 그렇죠. 그걸로 해수욕장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방문객을 이제 방문객을. 딱 수요를 이것도 할 때, 그랬을지 이제 않을까. 특정할 때. 예. 라는 좀 의혹이 있고요. 음. 그래서 생활 인구는 관광을 포함하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통근, 통학, 업무 등과 연계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예. 그런데 이번 2기 계획 내용을 보면 일회성 관광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사실 청년 정책이 관광 계획 혹은 부산 외부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예. 네네. 인구 유입을 많이 하겠다는 건 지금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은 아닌 거죠. 따라서 이게 이제 청년 정책이 아니라 인구 정책, 관광 정책에 더 가까운 게 아니냐. 이런 그 인구 정책을 생활 인구 정책을 최대한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광을 넘어서 그러면 생활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2주 전에 부산시 이제 담당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나왔을 때 우리 자갈치 아지매께서 그걸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생활 인구를 확대하려는 겁니까? 예, 예. 근데 그분 말씀은 체류 경험 그런 것에 대한 공유 그리고 체류 시간을 확대해서 생활 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쇼츠 제작 브이로그 제작, 숙박 할인, 이색 프로그램 발굴, 워케이션 센터 확대, 유학생 확대 등을 언급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으로 생활 인구가 확대될지는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뭐 들으시는 우리 시민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정주 여건이나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하고 다른 데 가서 사시는 분도 있고 다른 데서 일하고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말에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오랜 기간 살게 할 수 있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거 단지 그냥 뭐 쇼츠 브이로그 제작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 너무 좀 생활 인구 유입에 대해서 너무 좀 그 뭐죠 쉽게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활을 어느 정도에다가 기준을 두느냐가 굉장히 좀 달리 다가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 생활이다라고 네네. 한다면 약간 인플루언서를 뭔가 이렇게 관광지가 열렸을 때 한번 와서 투어 한번 하세요라고 하면 이런 뭐 쇼츠나 뭐 브이로그 제작 이런 것들에 이렇게 좀 투입하는 그 예산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제 생활로 영역을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정말 아이들 키우고 아니면은 네네. 뭐 일을 여기서 그냥 대부분의 시간 하루 뭐 8시간 이상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주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제일 쉬운 예가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목요일까지 생활하고 금토일 뭐 주변 밀양이나 아니면 뭐 네네. 사천이나 이런 예. 데 가서 주말 농장 하면서 네. 지내면 사천에서는 제가 이제 생활 인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인플루언서를 데리고 와서 잠시 머물게 하는 네네. 진짜 관광의 약간 개념하고 요거. 생활 인구는 약간 또 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예산이 분명히 쓰여질 때마다 만약에 이분들이 잠깐 뭐 브이로그 만들고 또 네. 이동해 가지고 다른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에서 또, 예, 예. 이런 비슷한 내용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숙박 할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만 한다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 충분히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청년 일자리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청년 정책을 홍보하면서 1조 9천억을 이제 쓰겠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네. 부산시가. 근데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해서 1조 9천이 나온지 좀 알 수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다양한 규모와 큰 규모의 그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 1조 9천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되게 이제 청년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 근데 부산시가 어떤 지원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 아하. 펀딩을 한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발굴해서 연계하겠다는 건데 일단 부산에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전국에서 1위로 나왔어요. 부산이. 네, 네, 그런데 네, 네. 부산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부산에는 일할 기업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네, 네. 그러면 끌리는 기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끌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 끌리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발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업을 만들거나 그런 기업을 데리고 오는 게 우선인데 이게 보면 끌리는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게 약간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리고 기존 사업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름만 좀
바꾼 걸로 보고요. 그리고 네네. 임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겠다거든요. 청년 임금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초봉을 연봉 3천을 좀 원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기업 역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청년을 더 채용하면 얼마의 임금을 뭐 보충해 주겠다 이런 표현은 없는 거예요. 그건 네. 부산시 예산은 아닌 거죠.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임금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리고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인재 성장 이후 지역으로 재유입해서 이런 청년들을 부산에 데리고 오겠다는 건데 네. 2023년 220명이고요. 그리고 3개월 해외 인턴 경험인 이제 300명을 지역에서 다시 채용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2023년에 그 220명이 어디에 취업이 됐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근거를 제시해 주면 이 사업이 의미가 있구나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우려가 있냐면 원래도 좀 스펙이나 이런 취업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한테 또 다른 스펙을 하나 쌓아주는 이런 것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은 어딜 가나 좀 뭔가 탐나는 인재라면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스펙만 쌓아주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예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걸 예, 어떻게 그런- 담보하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 그런 대비책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천 2천억 규모의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 창업 펀드는 부산시가 내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2023년 10월에 부산시 발표에 의하면 이미 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7,825억 규모의 창업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후 2026년까지 1조 5천억 정도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이거는 2기 계획에 좀 포함되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부산시 창업펀드 현황을 보면 226건으로 1,384억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줄어든 금액이고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조성도 조성이지만 이 펀드를 조성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한 협력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가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1조 뭐 2천억 규모로 펀딩을 하겠다는 거는 부산시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펀딩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도 대학 노조가 발표했는데 지금 대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 예. 네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없었던 게 청년 일자리 정책의 좀 한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산시가 얼마만큼 돈을 지원하겠다는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펀드를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거는 이제 민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그렇죠. 건데. 컨설팅하고 민간 요게 기금을 1조 5천억 조성하겠다. 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긴 맞습니다. 예, 한데 예. 2026년까지 과연 가능할지도. 알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이번 2차 계획에서 청년 주거 정책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또 주거 비용 경감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예. 예, 그 일단 그 11,1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11,100호. 예, 11,100호. 2028년까지네요. 근데 두 예.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예요? 공급만으로 부산시 청년 인구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수도권 이게 필요하죠. 확대가. 네, 근데 네. 부산도 역시 확대로 이게 가능한 건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누가 공급하고 어떻게 공급할 건지입니다. 물론 민간 임대주택도 이야기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부산 도시공사랑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논의는 저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이 정도로 할 부지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실현이 가능한지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예.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제 거의 부산 지역 피해자들도 거의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망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런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덜하거든요. 근데 월세 네네. 자금을 20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긴급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런 네네. 분들 이런 곳에 먼저 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을 이어갈수록 점점 친절해지십니다. 네. 예. 예. 지금 목소리도 높아지고 예,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친절해지셔요. 있습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네. 그 청년 정책에 대해 문제점 이렇게 쭉 지적해 주셨는데 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네네. 좀 말씀을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청년 정책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이 각종 있습니다. 모임들이.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좀 협소하거나 일부의 의견을 듣지 말고 좀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차 계획에 2차 계획도 약간 포장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크게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부산시 예산이나 행정 지원이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부산시의 예산이나 예, 예. 행정 지원. 근데 정말 청년 유출 감소가 문제고 지금 심각하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과감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이번 정책에서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은 하는데 결국 부산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거고 네. 또 마중물로 국비를 어떻게 받아낼 거고 어느 네.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이제 민간이랑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상 없어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그렇죠. 모습이네요. 예산은 중요하고 어려운데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예산은 맞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데 먼저 써야 된다. 자, 친절한 믹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이네.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예. 저는 자갈치